대구 도심의 한 아파트. 모여 사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올 들어선 아파트 주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곳, 가로수에서 말이죠. 아파트 가로수에 백로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처음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말. 한두 마리가 둥지를 튼다 싶더니 새끼 낳을 무렵엔 모여든 백로수가 수십 마리를 넘었고 가로수 곳곳에 마치 아파트를 이루듯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람 아파트여 가로수에 만들어진 백로 아파트. 봄에서 여름, 두 철로 접어든 동거는 불안합니다. 20m도 넘는 키 큰 가로수 위 백로둥지에서 매일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끼 백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백로가 밤사이 둥지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은 거의 매일 빠짐없이 벌어집니다. 잠결에 떨어진 걸까요? 어미 백로는 새끼가 떨어진 걸 모르는 걸까요? 이럴 때 속이 타는 건 아파트 살림을 도맡는 주민대표 김영락 씨. 매일 보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비상사태. 예, 아직까지 사례가 있네. 이거 지금 이걸 이러놓으면 또 고양이한테도 공격당할 수도 있다니까. 이런 거는 멸치가 죽은 것에 따르면 우리가 알기로는 한 15마리, 한 20마리 정도 될 거다. 이거 지금 길게 지금 보면은 떨어지는 건 백로 새끼만이 아닙니다. 피레미 물꼬라지 같은 거 이런 거. 예, 여기 지금 깨구리도 있네. 둥지에서 떨어져 쌓인 먹이 찌꺼기들. 맨 그런 종류다. 이게 아직까지 물기가 있는 거 온 게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거래. 새끼들은 아직까지 이건 못 먹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벌써 방금 또 널쳤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겠지만 이것도 방금 먹다가 줘서 내놨단 말이야. 이거 왜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먹다가 새끼들은 주다가 새끼들은 널쫓는 겁니다. 이거 다 삼키질 못하니까. 그런 새끼들 입에 있으면 먹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죽고 우리가 뭐 철저히 이제 수고해서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 거예요? 언제? 작년 초부터, 12월 초부터. 그때 뭐 한 4마리 날라오지만 뭐 10마리 됐다가 짜증이 됐던 게는 뭐 30마리도 벌어놨다가 40마리 됐다가 지금 한 100마리가 됐는 거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살기 시작한 백로. 처음엔 별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번식이 시작되며 상황이 달라졌죠. 원래 백로는 길거기 때문에 다 좋아했는데 이 살다 본 게는 소음도 있고 시끄럽고 냄새 나고 문을 못 엽니다. 이 더운데 지금 습도가 많은데도 지금도 문을 이렇게 열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개 깃털, 변 받는 부시 이런 게 문을 열어보면 다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방충망이 보면 뽀하게 앉아가 있습니다. 거기. 너무 가까워졌다는 게 문제였죠. 우아한 백로도 똥을 싸야 살아갈 수 있는 법. 배설물이 쌓이면서 악취가 시작됐죠. 먹이 찌꺼기까지 더해져 갈수록 심각해졌고 본래 주차장이었던 가로수 아래엔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무리가 커지고 새끼들이 자라면서 털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이건 두드려 난데 빗자리가 시다가 안 나오면 이 천이 털이라 찡긴 거. 이 전치 털이라 이거 봐요. 이 천이 털이라 하니 이거. 같이 살고 싶어도 우리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새들도 살락하면 산으로 가든지 강변쪽으로 가든지 이리 살아야 되지. 이 시민들 주민들하고 공생하기는 좀 많이 어렵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당장 백로를 쫓을 수도 없는 노릇.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로 고민이 커져갑니다. 백로도 살고 사람도 살 길. 누군가 그런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매일 떨어져 생사를 오가는 새끼 백로를 우선 살리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미를 대신해 새끼 백로를 거두는 사람. 위태롭지만 이렇게 공존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공존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새끼들은 큰 거를 못 삼키기 때문에 이거 잘라주면은 일단은 뭐 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일어나나 보고 이거 살리려고. 지금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일어나 잘라놔야 되지. 이거 살아서 죽어도 안 된다. 왠지 죽어도 그래도 먹는 거는 이래 해놔줘야 되지. 살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먹어. 이거 되겠나? 이거 여사이라 해라. 이거. 철새인 백로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은 봄에서 가을까지. 가끔은 텃새처럼 아예 눌러앉기도 하죠. 적어도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 백로떼 스스로 서식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위태로운 동거도 겨울이 되기 전까진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여운 새끼를 두고 어미는 대체 어디로 간 거죠? 백로는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습지 생물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물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로가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신천. 사람들에겐 놀이터고 백로를 비롯한 새들에겐 먹이 사냥터죠. 이급수로 수질이 좋아 먹잇감도 풍부합니다.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이라 대구에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조류가 모이죠. 해오라기도 눈에 띄고 쇠백로도 먹잇감을 노립니다. 철새였다 텃새가 된 흰뺨 검등오리. 덩치가 큰 외가리와 중대백로. 긴 다리로 물속을 걸으며 먹이를 찾거나 긴 목을 빼고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새들. 더 좋은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외가리와 해오라기. 사냥 자리는 비슷한데 먹잇감은 외가리 쪽으로만 몰립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계속되는 외가리의 독식, 포식이 이어집니다. 쟁쟁한 경쟁자와 떨어져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해오라기.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오는데 짧은 목을 아무리 뻗어도 눈앞 먹잇감에 닿지 못합니다. 외가리는 여전히 승승장구. 긴 목 덕분이죠. 야속한 자연의 법칙. 많이 다르지만 알고 보면 둘 모두 백로과 새입니다. 국내에서 집단 서식하는 백로는 모두 7종입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외가리. 중대백로는 크기 기준 중간을 차지합니다. 중백로부터는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쇠백로는 노란색 발톱으로 구분되고 황로는
머리털이 노란 것이 특징입니다. 목도 짧고 하얗지도 않지만 해오라기도 백로. 흰날개 해오라기가 가장 덩치가 작죠.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도 서식 환경은 모두 비슷합니다. 논이나 습지 같은 물가에서 먹이를 구하고 먹이 사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둥지를 틀죠. 봄에서 가을까지 서식 기간 동안 백로의 먹이 활동은 주변 생태계에도 건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백로가 하는 일은 자연 생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의 개체수 조절입니다. 물고기 그대로 놔두면은 이 강이 물고기로 인해 가지고 한 순간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솎아주는 것이 백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태 생물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서로의 윈윈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로가 많다 하는 것은 그저 고기가 많고 고기가 많다 하는 강이 맑고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시켜주면서 강이 건강하게 계속 선순환 되도록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해질녘 사람들도 집을 찾아 돌아오고 백로들도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먹이 사냥을 끝내고 둥지에 남은 새끼들을 돌봐야 할 시간이죠. 어미가 물고 돌아올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백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지만 아직은 날지 못하고 무리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 혼자 힘으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어미가 챙겨야 할 일이 그만큼 많죠. 언뜻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미와 새끼는 지금 먹을 것을 나누는 중입니다. 치열한 수고 끝에 맞은 밤, 불 꺼지는 시간이 짧은 도시에서 새끼들은 그만큼 서둘러 자랍니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아하게 몸을 펴는 백로. 고단한 먹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유를 갖습니다. 저희들끼리 남겨줄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날아오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더 많은 먹이를 구할까요? 위태로운 것은 먹이 사냥이 아니라 인간 가까이에 남겨진 둥지의 새끼들입니다. 어제도 새가 널쩍가지고 있는 걸 살리겠다고 먹이를 잘라가지고 집 앞에 놔놨는데 이게 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면 우리가 주겠는데. 백로 둥지가 모인 나무 아래 오늘도 새끼 백로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마리 이상은 추락사하는 새끼 백로.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보통 보면 자기들 뭐 형제간끼리 싸우다가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이 문제가 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약하다고 늘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경우에는 높이가 지금 거의 한 20m 되니까 늦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거의 뭐 이렇게 뇌진탕이 와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죽는 거는 일단 묻는 것 방법밖에 없네, 그지? 그러니까 이것 원칙적으로는 바로 묻는 것도 이게 원래는 저축이 되거든요. 저 한 마리 널쩍아 있네, 저기 고기 들고 있네, 저기. 떨어졌지만 목숨을 잃지 않은 새끼 백로. 두려움에 숨을 곳을 찾고 숨은 채 겁에 질려 똥을 싸고 맙니다. 용기를 내어 도망치지만 쫓는 사람을 제칠 만한 기운은 없죠. 공격하네.
떨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갈 방법은 있을까? 네, 교수님, 이런 상태는 예.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발가락이 요게 세 개가 다 뭐 이렇게 꼬감집니까? 여기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다리를 뭐가 잡아야 예. 제가 안심을 하는 거니까. 전문가를 만나 잠시 안정을 찾습니다. 다리가 약간 이렇게 저는 거 외에는 아직 걸어 다니는 거 봐서는 그렇게 심한 건 안 같으니까 한번 야생동물 치료하는 병원에 한번 갖다 주면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널쩍어. 이건 다리는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널쩍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리거나 안 그러면 어디 부딪혔는 것 같은데 먹었던 걸 다 토해내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이게 좀 토해내는 아직은 게네. 토해내는 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백로가 이렇게 자주 떨어지나요? 아마 이 히말라야 시더 나무 자체의 가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야들이 굉장히 가지가 유연하면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잡았을 때 굵기가 충분치 않거나 하면 미끄러져가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널뛰는 경우가 지금 이들나게 물론 다른 나무에서도 이렇게 널뛰는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갑자기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 있는 개체들이 약 한 어린 개체들이 한 100마리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마리 정도가 떨어져가 죽은 것도 있고 그렇게 또 다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손실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존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피가 흘리는 공기에 충격은 받았는데. 좁은 면적에 둥지가 밀집된 탓인지 새끼 백로들의 생존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둥지에서 밀려나 죽는 새끼 백로가 늘어나면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동물병원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널쩍가 살아 있어도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가 키우기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적자 생존에 따른 약한 새끼의 도태. 동물 생태계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람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면 사고일 수 있죠. 백로 집단 서식지에 대해서 서식지와 그다음에 지역의 주택단지 또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 나오는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형의 번식지가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또 백로의 집단 서식지도 자꾸 뭐 분가가 되거나 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여기 동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백로들이 히말라야 시가 나무에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뭐 주민도 힘들고 백로도 힘든 그런 서로가 이렇게 양쪽 다 어려운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때에 맞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백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8종류. 논이나 습지에서 가깝고 천적 방어가 쉬운 얕은 산에 주로 살던 백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사람 가까이로 다가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확인된 백로 서식지는 모두 174곳. 한 곳에서 많게는 1,500쌍, 3,000마리까지 집단을 이뤄 살기도 합니다. 청주 도심에도 사람이 사는 주거지 가까이에서 백로가 무리를 지어 번식하고 있습니다. 백로들이 둥지를 짓기 위해서 여기 바닥에서 내려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흙이 그냥 드러나 있고 비가 오면 좀 흙이 깎이거나 하면 좀 위험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1층이 학생 식당, 조직원 식당이 있고요. 조리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내 식당에 바짝 붙은 백로 서식지.
여기 조류태치기가 여기 나무 뒤에 있습니다. 조류태치기요? 네. 새들이 들을 수 있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들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어요.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남중에서 요청을 하고 시청에서 비용을 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쪽으로 약 한 50m 범위에서 소나무 종류를 잘랐어요. 100그루 정도를 잘라냈고 작년에 간벌한 이후로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몇 마리가 이 지역에 날아오니까 남중에서 3월 달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조류 퇴치기 때문에 새가 여기 없는지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없는지는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적으로 여기 둥지를 짓지는 않고 있어요. 바로 옆 중학교 근처에 모여 살던 백로떼는 서식지에서 쫓겨나 대학교 뒤로 몰려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건물 끝쪽까지 둥지가 쭉 하얗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이 남중학교 급식실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식당 쪽에 배설물 냄새가 가거나 깃털들이 날리기 때문에 남중학교에서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작년에 이제 옆 지역에 나무를 간벌했는데요. 간벌하면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둥지가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소나무 한 그루당 많게는 5개의 둥지, 적게는 3개의 둥지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저 나무에 보면 한 나무에 한 20개 이상의 둥지가 모여 있습니다. 이게 좁지 않더라도 자기 새끼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면서 좀 밀려나거나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둥지가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은 둥지의 새끼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새 둥지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있는 백로가 약 5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1000마리에서 한 절반 정도만 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인근에서 쫓겨난 백로떼 일부가 옮겨간 곳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대학. 올 들어 모여들기 시작한 백로떼가 1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조경수마다 들어찬 백로둥지. 기숙사와 바짝부터 백로떼가 살기 시작해 불편이 큽니다. 방충망마다 깃털이 날아와 붙고 창을 열면 소음 같은 백로 울음에 배설물 냄새도 심각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섣부르게 백로를 쫓는 대신 신중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적 부분 자리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심한 냄새 때문에 여러 번 소독도 했지만 쫓겨온 백로를 다시 내치지는 않기로 한 겁니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그 백로라는 거 길조라고 모두 얘기하는 그런 백로라는 것이 찾아와서 저 사실은 굉장히 당황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수없이 그 학생뿐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민원을 저한테 수없이 넣어서 일방적으로다가 간보를 해서 바로 그냥 나무를 없애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는 민원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보다는 어쩌면 또 다른 피해가 또 우리 바로 옆으로 올 수도 있고 옆산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방법을 찾아보자. 피해도 학생들의 피해도 없으면서 어떤 새도 보호할 수 있는 백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게 없겠죠. 백로도 사람도 함께 사는 길은 쉽지 않죠. 정기적으로 백로 서식지를 청소하고 눈에 띄는 대로 백로 사체를 치우는 과정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 매일 목격되는 현장. 방치와 개입이 모두 필요하죠. 애들이 경쟁에서 밀려가고 둥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라 저걸 다시 올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썩으니까 이거를 조금 중간중간에 청소를 좀 해주는 게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제 소독 같은 것도 이제 자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좋죠. 저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죽게 돼요. 네, 죽어서 이제 죽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썩으니까
저걸 힘없이 이렇게 짚잖아요. 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전을 모색하는 일은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막상 우리 주변에 온다 그러면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로 서식지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지와 응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백로의 서식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백로로 인한 고통도 조금 이렇게 골고루 조금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대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면 일정 정도 좀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좀 해요. 도심 속 하천이 본래 인간만의 것이었을까요? 계속 질주하는 자동차 도로는 언제 생겼을까요? 도시는 수많은 생명을 쫓아낸 자리에 세워집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던 데 백로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거꾸로 백로가 계속 살아왔던 데 사람의 주거 공간이 이렇게 확장되어 왔던 거죠. 아파트가 생기거나 집들이 있는 데도 대부분이 뭐 이렇게 딱 논 한가운데가 있지 않은 한 주변에 좀 이렇게 낮은 산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번식지가 없어졌으니까 얘네들도 찾아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찾거든요. 뭐 어디 되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두 마리랑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유도가 되면서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죠. 백로가 서식지로 삼아온 임야와 노는 최근 10년 사이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사이 서울 면적 2배보다 넓은 임야와 논이 사라졌고 그만큼 백로가 살 자리도 줄었죠. 백로를 쫓느라 연달아 도심 숲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백로와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 전쟁이었어요.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벌목을 희망하셨고요. 4번의 벌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숲이 가졌던 기능조차 없어진 거고 백로 서식처를 잃은 거고. 연이은 간벌에도 백로는 도심에 남았습니다. 백로 때 집단 서식지에서 간벌이 시작된 것은 2013년 초. 근처 도심공원으로 옮겨갔지만 다시 벌목됐죠. 다음에 백로 때는 대전 도심의 또 다른 숲을 찾고 어김없이 서식지 주변에선 간벌이 이어집니다. 계속 쫓겨났지만 올해도 백로 때는 찾아와 처음 서식지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간벌은 백로 때가 또 다른 서식지로 옮겨가게 하는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숲이 굉장히 울창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혼동하게 비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폭탄을 아예 제거해서 없애야 되는데 없앤 게 아니라 이 폭탄을 어딘가로 다시 돌린 거죠. 그래서 4번의 벌목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엔 이 폭탄이 어디선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뭐 대전시 숲이 뭐 다 없어질 수도 있죠. 이 폭탄을 계속 돌리다 보면. 도시가 인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까요? 점점 깨끗해지는 대구의 신천은 매년 더 많은 철새들의 먹이 창고가 되고 있고 백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면 백로들은 내쫓지 않아도 도심을 떠날 테지만 소중한 추억이 남은 곳을 찾아 내년에도 오겠죠.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데도 말이죠. 지금 전지 작업 다 됐지, 위에. 저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해놔 놓으니까 새들이 둥지를 못 짓습니다.
그래 이러한 게는 요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하고 여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지금? 인근 아파트에선 백로가 찾는 나무를 없앴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나무를 찾아 백로들이 살기 시작해 고민 많은 동거가 시작된 거죠. 요거 겨울 추우면 따뜻한 데로 내려가게 돼가지고. 맞아요. 백로는 그렇다니까요. 나무를 없애버리면 저거 딴 데로 갈까 이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끼가 둥지를 두고 있는 데는 이게 이제 새들이 살고 집을 둥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쫓아내니까 아들이 철새기 때문에 갔을 때 겨울에 날라가 따뜻한 데로 갔을 때 그때 처리하려고 지금 중구청하고 환경과하고 이야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나무도 저거 없애긴 비긴 비야 돼 근데 지금. 비긴- 전놔두면 안 돼. 백로는 다시 이곳에서도 내몰리게 될까요? 사람끼리 어울려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짜다가 떨어졌어. 불쑥 사람 곁으로 찾아든 백로와의 공존은 더 어렵죠. 애초에 백로가 머물던 곳은 논과 습지, 태초에 인간이 태어나고 의지했던 곳입니다. 낙원을 파괴한 것은 사람이죠. 그렇게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한 백로는 어쩌면 사람의 미래이기도 하죠. 이대로 계속 쫓겨나 언젠가 백로가 사라진다면 그때 인간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